네, 토마토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달 24일이었죠. 이기 경제팀이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시장이 그토록 좀 바랬었던 LTV, DTI 규제 완화안이 실리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부터 좀 하락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 대한 내용도 궁금하실 텐데요. 자세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윤영 하나건설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지난달이었어요. 이때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확실히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좀 변화가 느껴지세요? 예, 실제로 최근 분양하고 있는 많은 이제 단지들이 있는데 견본주택에 방문하시는 고객들도 많이 증가하였고요. 그다음에 청약률에서도 그 과거와 다르게 좀 높은 20대 1, 19대 1 이런 청약률을 보이는 단지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시장도 좀 활성화가 돼가지고 실제로 매매 신고가 되는 사례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 소비자들은 그런데 이제 현업으로 이 활기가 이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주택 시장을 이제 정상화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대책이 사실 나올 때마다 반짝 단기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지속성에 대해서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엔 좀 다를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도 사실은 이번 대책 뿐만 아니라 이전에 계속 수많은 대책들이 끝나고 이제 단기적인 상승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지금 자금과 관련한 대책 아닙니까? LTV랑 DTI 완화를 골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상승 효과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요즘에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많이 예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 그리고 소형 의무 건설이 좀 완화될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재건축 시장에 당연히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재건축 규제라는 것이 과거에 2006년, 2008년도 이렇게 들어서면서 단지 가격들이 급상승 하면서 이제 이루어진 규제들인데 지금 침체된 재건축 시장에는 의미 없는 규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관련 규제가 이렇게 점차 완화되는 게 저는 현업 종사자로서 대단히 환영하는 바이고요. 그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된다는 것은 이제 재건축 대상 단지들이 좀 늘어난다는 거고 소형 의무 비율 완화 역시 다양한 상품 구성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현업 종사자로서 그 재건축 시장의 가장 큰 침체 요인이 조합원 분담금 증가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공사비가 오르는 만큼 아파트 분양 가격도 올라줘야지 이제 조합원들이 내는 분담금이 이제 줄어드는 게 재건축 사업입니다만 공사비는 물가보다 많이 오르고 분양가는 예전처럼 이제 오르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시장이 좀 침체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일반 분양을 좀 더 많이 분양할 수 있게끔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던가 아니면 층고 제한을 해서 좀 높게 질 수 있게끔 그런 것들 그런 완화 등 실질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 맞지 않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 같은 이제 필요 없는 시장 상황에 맞지 않은 불필요한 규제를 또 없애줘야 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상당 건설사가 대체로 주택사업 중심으로 좀 사업 구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택사업만 하는 건설사도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들어보니까 성원건설 같은 경우에는 파산 선고를 받았고 또 동아건설은 다시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좀 이렇게 좀 불안한 건설사들 부동산 대책이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영향력 어떻게 보세요? 이미 2008년도부터 주택시장이 계속 2008년 이후로 이제 주택시장이 계속 침체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공사들이 주택시장 위기를 이제 공감하고 건축, 토목, 플랜트, 해외 등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하고 지금도 이제 그런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주택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아니면 지금도 도태되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7월 말에 2014년 시공능력 평가 순위를 발표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적나라하게 좀 반영이 돼서 도태되는 회사는 또 도태되고 올라오는 회사는 또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반증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많은 회사들이 택지라든지 이런 주택 사업에 대한 비중이 크고 수년 전에 수주해 놓은 물량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분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물량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주택 시장이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번 730 대책,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730 대책이라고들 하잖아요. 이런 대책에 대해서 좀 향후 효과에 있어서 좀 핵심 변수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전망을 바꿀 수 있을 만한 변수를 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금리 변수를 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LTV나 DTI 완화를 골조로 하는 그러니까 대출을 어떻게 보면 대출을 완화해주는 그런 골자이기 때문에 네. 금리 변수가 지금 저금리 기조에서 조금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자기 이제 금융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금리가 인상된다면 이번 대책은 크게 빛을 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금리 인하, 과연 이번 다음 주에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 그 부분도 큰 변수가 정말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현재 국토부가 또 밀고 있는 전세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집값을 올려서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워낙 매매 시장이 죽어 있으니까요. 이번에 전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전세 시장에서 통상적으로는 전세가 비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차라리 내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이제 수요가 늘어나서 집값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에도 뭐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은 향후 주택 가격의 상승이 크게 기대될 때 이렇게 전제로 이루어졌던 현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동산 투자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현 추세에서는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이제 많이 전환되지는 힘들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라는 제도가 이제 투자 목적으로 생긴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면 이런 전세라는 특수한 제도도 점차 사라지는 제도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이나 뭐 미국이나 영국처럼 렌트 시장, 월세 시장으로 이제 전환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주택 임대차 제도가 이제 월세 시장으로 재편되게 되면 이제 월세로 전환되는 수요들이 오히려 매매를 더 이끄는 그런 수요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결국 매매 시장을 살리는 그 물줄기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는데요. 그동안 건설주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좀 언급이 나왔었지만 이런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듣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오늘 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인터뷰 함께 했습니다. 마켓 인사이드 2부까지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그대로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요. 종목에 대한 고민들 많이 갖고 계시죠? 계속해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오후 4시 종목 카운슬 라이브 보다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후장에서도 성공적인 전략으로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